안녕하십니까. 강선우 내과위원회 원장 강선우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4회차 혈액검사 결과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션 4에 해당하겠습니다. 혈액검사의 이해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은 혈색소, 헤모글로빈입니다. 빈혈 수치라고도 합니다. 혈색소는 폐로부터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구성 성분입니다. 따라서 혈색소, 헤모글로빈이 수치가 너무 낮게 되면 산소 운반이 안 됨으로 해서 근태감, 피로감, 식욕부진을 느낍니다. 운동 시에는 호흡곤란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철분제와 혈액투석한제에서 부족한 EPO, 조혈 호르몬, 에리스로포에틴을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빈혈 치료의 목표는 11에서 12g/dL라고 하였고, 실제로 한국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받는 기준은 10에서 11g/dL가 되겠습니다. 건강인은 혈색소가 아주 높아서 남자는 14, 여자는 12 이상이 정상치로 되어 있습니다. 헤마토크리트는 몸에서 형성된 적혈구 수치입니다.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너무 낮으면 이것도 역시 빈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빈혈로 인해서 철분약과 조혈호르몬 치료가 필요합니다. 33에서 36% 정도 되면 피로감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헤모글로빈을 의료보험 기준에서 10에서 11g/dL로 유지하는데, 특히 EPO, 조혈제를 써서 13g 이상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 연구에 의해서 헤모글로빈이 정상화돼서 13g이 넘어가면은 오히려 심장, 혈관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빈혈이 너무 낮게 8, 9도 안 되지만 오히려 정상화 12, 13이 되는 것은 더 피해야 될 것입니다. 페리틴은 그 수치가 체내의 철분 저장량을 나타내 줍니다. 철분은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 원료가 되겠습니다. 페리틴의 정상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혈액투석 환자에 있어서는 그 수치가, 페리틴의 수치가 100에서 800 사이로 유지하게 됩니다. 페리틴 수치가 이렇게 낮게 되면, 100 이하로 낮게 되면 적혈구를 생성하지 못해서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분 결핍 때문이죠. 또한 철분 결핍이 되어 있으니까 페리틴 수치가 낮을 때 EPO, 조혈 호르몬을 준다고 해도 빈혈이 잘 교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철분 제제를 투여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페리틴 수치가 높게 되면, 특히 수혈을 많이 한 경우에는 페리틴 수치가 10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철분 가행 상태를 의미하며 체내의 철분이 침착되어서 간 혹은 심장 같은 중요 조직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혈중 요소 질소 BUN과 크레아티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UN, 혈중 요소 질소는 단백질 음식 대사 후의 최종 부산물인 요소의 양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단백질 섭취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으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노폐물로서 근육 소모 시에 증가하며, 이 수치는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이 수치들이 너무 높을 때는, 즉 BUN과 크레아틴이 너무 높을 때는 적절한 투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투석 횟수나 시간을 더 늘려야 하며, 주 2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주 3회로, 주 3시간 반을 하고 있는 사람은 4시간 혹은 5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효율이 높은 투석기, 하이플룩스라고 하죠. 고효율 혈액 투석기를 사용하거나 LCDF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BUN이 평소보다 떨어지면 단백질 섭취량 등 영양 상태를 점검합니다. 치료 목표는 요소 질소의 경우는 60에서 80, 크레아틴의 경우는 10에서 18mg/dL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분과 칼륨, 염분, 나트륨이라고도 하고 소듐이라고도 합니다.
혈중 염분 농도가 낮은 대부분의 경우는 체내 염분 농도에 비해 수분량이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이때 염분을 더 섭취하기보다는 수분 섭취를 줄여서 나트륨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치료 목표는 건강인과 같아서 135에서 145mg/L를 유지합니다. 칼륨, K라고도 하고 포타슘이라고도 하죠. 칼륨은 신경 및 근육계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해질로 식사와 매우 밀접하며 하루 소변량이 500ml 이하인 경우에는 특히 주당 투석 횟수가 적은 경우, 주 2회의 경우이죠. 칼륨 제한 식이요법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칼륨은 3일 동안 투석을 하지 않는 주말이 되겠죠. 이때 칼륨이 많은 음식, 채소나 과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해서 근육 마비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각할 때는 심장의 부정맥을 통해서 심장 부정맥에 의한 급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 목표를 잘 지켜야 돼서 5.5 이상이 되면은 식이요법으로 통해서 칼륨 제한을 충분히 해야 되고 6.0이 넘어가면은 칼륨 섭취 제한제를 써서 특히 유명한 카리메트 등이 해당합니다. 6.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칼슘과 인, 총단백질과 알부민. 칼슘과 인의 조절은 매우 중요하며 인이 높을 때는 인이 많은 음식의 제한과 인 결합제의 복용으로, 칼슘이 낮을 때는 칼슘 보충제와 활성화 비타민 D 투여 등으로 조절합니다. 치료 목표의 경우에 칼슘은 정상인의 수준이고 인 역시 정상인 수준을 유지하고 칼슘과 인의 합은 55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인이 높을 때는 심장에 대한 독소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그 인 자체가 높아져서 뼈를 약하게 하는 수도 있고 인이 높아짐으로 해서 부갑상선 호르몬을 높게 유지해서 2차성 부갑상선 호르몬 항기증이 발생하면 심장에 대한 독으로도 작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빈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뼈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혈중 총단백질과 알부민은 특히 알부민은 정상화해서 4.0mg/dl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상태는 혈중 단백질 생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이 불량하면 혈중 단백질의 생성이 저해됩니다. 따라서 알부민 수치가 낮게 되면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투석 환자에서는 이런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되 처방된 양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혈당,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당화혈색소입니다. 혈당은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로 공복 시 70에서 110mg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혈당, 특히 공복 혈당의 개념이 좀 확장되어서 140 전후로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당화혈색소, 이것은 당뇨 환자가 혈당이 높음으로 해서 생긴 당이 대사되면서 혈색소와 서로 만나 서로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만들어낸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당화혈색소는 만성콩팥병의 원인이 당뇨인 경우에 시행하는 혈액검사로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혈당 측정만으로는 평균 혈당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2-3개월에 한번 당화혈색소 측정을 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의 경우에는 6.5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혈액투석을 막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 역시 확장되어서 7.5% 이하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액투석 환자에서 혈액검사 결과를 이해하는데 여러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환자의 정리를 보면서 좀 더 심도 깊게 이해해보기 바랍니다. 이번 환자는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말기 심부전이 발생해서 7년째 혈액투석 중인 남자 53세 환자입니다. 2021년 9월 1일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10.8g/dL, 헤마토크릿 34%, 트랜스페린 포화도가 17.6%, 페리틴이 25, BUN 크레아틴이 59.4, 10.46, NAK가 137에 4.4, 칼슘인이 9.7에 5.2, 부갑상선 호르몬이 719 피코그램/ml, 혈중 총단백질 알부민이 7.3, 3.8g/dL, 당화 혈색소는 7.3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환자에서 질문을 준다면 질문 첫 번째는 현재 EPO 3000 단위 에리스로포에틴 조혈제 3000 단위 주 3회 투여 중이라고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혈색소가 10.8입니다. 아까 대한민국 보험 수치인 10에서 11 사이로 잘 유지되고 있고, 헤마토크릿 역시 33에서 36 사이이며, 그러나 트랜스페린 포화도가 혈액투석의 경우에는 30%까지, 페리틴은 300까지도 가능하다 볼 수 있어서 이 환자에 있어서는 EPO를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 현재 철분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면 철분 투여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 현재 하이플룩스 고효율 HD 혈액투석을 주 3회 1회에는 4시간 시행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대로 BUN은 59.4, 크레아틴은 10.46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재의 투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실제로 사실은 투석 적절도를 검사해서 투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다면 이때는 혈액투석의 방식을 바꾸거나 혹은 주 3회를 좀 더 늘려본다거나 1회 4시간을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는 5시간까지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 이 환자는 현재 조직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의 혈액투석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현재의 나트륨 칼륨 수치를 볼 때 어떻게 할까요? 나트륨 칼륨이 모두 정상화되어 있죠. 137에 4.4. 따라서 물의 현재 섭취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 물의 양을 만약에 이게 130처럼 낮게 되어 있다면 물의 양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칼륨은 4.4로 목표치인 6.0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식사 제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 현재 램벨라, 이게 인결합제 중의 하나입니다. 600mg 하루 3회, 젠플라, 이게 비타민 D 복합제인데요. 이게 5마이크로그램 주 1회 투여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칼슘인의 농도는 9.7에 5.2로 실제로 칼슘과 인은 정상화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거의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이 65인데 그거의 10배 이상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램벨라 600mg 인결합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목표치에 도달해 있으니까 젠플라는 비타민 D 이소체이기 때문에 이 젠플라를 현재 5마이크롬 주 1회를 하고 있는데 목표치가 600 이하이기 때문에 주 2회로 정량해서 투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총 단백질 알부민 수치를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총 단백질과 알부민은 거의 정상화되어 있지만 알부민의 목표치가 4.0이기 때문에 현재 먹고 있는 단백질 양 섭취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여섯 번째, 란투스 인슐린 30단위를 하루 한 번 투여 중이다.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현재 당화 혈색소가 7.3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혈액투석 환자는 당화 혈색소가 정상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7.3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7.5 이상일 수도 있다는 뜻인데, 하지만 목표치는 최대 7.5이기 때문에 현재의 인슐린 용량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이 환자의 정리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션 4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